기존 채널을 홀라당 다 삭제해 먹고 지금 새롭게 또 영상을 찍고 세팅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노쌤 채널의 노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직업상담사의 민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직업상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 서비스도 있고 또 사람과 관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업상담사가 역할을 잘하고 책임을 다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민원이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민원 대상자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서 저도 민원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겪은 민원과 동료가 겪은 그 민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위 구직자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창구에 근무하는 그 센터들도 있어요. 일자리 센터나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다 창구에서 그 구직자를 대면 상담하잖아요. 악성 민원 대처 방안은 우리가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. 그 대처 방안이 처음엔 사람이 방문해서 흥분을 하면 진정을 시킨다. 두 번째는 이분이 진정한 후에 공감하고 이해한다. 세 번째는 그 공감하고 이해가 됐다면 이분이 어떤 문제에 지금 화가 나 있는지를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해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내에는 업무 선이 있어.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일성과 상의해보고 선생님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빠른 행동을 취했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.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 편히 봐준다고 또 해줬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확인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런 룰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게 맞아요. 첫 번째 악성 민원은 제 옆 동료 상담사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그 대상자였는데 시청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.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정말 적극적인 알선을 하고 정보 제공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이 됐어요. 취업을 하고 나면 내부 시스템에 그러니까 마감 처리를 하게 돼요. 근데 그 건을 빨리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. 아무래도 취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하는 게 당연히 맞죠. 또 며칠 후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그 고용지원금 대상 구직자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. 이제 악을 쓰시면서 "내가 당신 때문에 취업 처리 빨리 해 놔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." 그 기간에 제일 높으신 분한테까지 상담사 포함해서 또 실무자까지 다 가서 또 사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. 두 번째 사례는 40대 장기 실직자 남성의 사례인데요. 제 옆에 동료가 휴가를 간 공석이었던 날이었는데 하필 그분이 인제 쫓아오셔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신 거죠. 상담사 "어디 갔냐." 그 상황에서 되게 당황스럽고 또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"아 그러면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길래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?"라고 하니까 상담사를 뭐라 하면서 취업 알선이 너무 저조하고 "왜 이렇게 취업 지원이 안 되냐."라고 쫓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소리소리 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제가 항상 오시면 하는 게 있어요.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고 "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."이라고 인제 했는데 정보를 빨리 인제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분이 희망하는 직무에 채용 정보가 많지 않아서 옆 동료 선생님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거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분의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앞에서 채용 담당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고 소통을 계속했어요. 그래서 정보 검색한 대로 찾아 가지고 인제 다 드렸더니 마음이 풀려서 갔고 정보 제공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빠른 시간에 취업은 아니지만 취업이 됐어요. 취업이 돼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"지난번에 화를 낸 부분 너무 미안하다. 내가 속이 아니어서 화를 냈다."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미담으로 또 끝나게 된 사례였죠. 첫 번째는 여성 구직자이면서 취약계층 사례인데 사회복지 수혜 혜택을 받고 계시는 여성 구직자로 취약계층이었어요. 근데 저한테 인제 구직 상담을 잘하고 갔고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오시더니 막 저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신 거죠. "일을 안 주냐."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전달받은 게 "이분은 천천히 취업 지원을 해도 된다."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
항상 제 머릿속의 데이터에는 이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분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건 경력 단절 여성이었고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.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뭐 책상에 있는 캘린더 있잖아요. 탁상 캘린더 막 제 거랑 제 옆 다 찍고 침을 뱉더라고요. 근데 저는 거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. 님의 두 손을 딱 잡으면서 "선생님 진정하세요."라고 딱 하고 잡으니까 그분이 약간 좀 풀어지셨어요. 그리고 앉아서 "어떤 일자리 희망하시냐." "아 취업 지원을 하겠다." 그러면서 막 그때 정보 엄청 또 검색해서 찾고 또 알선 드릴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또 막상 취업은 하기 싫었던 분이세요. 그래서 조용하게 또 하고 가고 나 고개를 숙이고 또 제 앞을 지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겪어보면 다 악성민원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자기 본인의 욕구가 좀 해결이 되면은 또 순한 양이 되는 케이스예요.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이 치성패 있었잖아요. 그 치성패에서 제가 옆 동료 선생님을 목격한 그런 악성민원이에요. 근데 저한테까지 그게 전파가 되더라고요. 옆에 앉아 있으니까. 그 사례는 스테이션을 하는 과정에 오류로 생긴 상황이었어요. 인제 연락이 잘 안 됐던 구직자였고 그렇게 인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긴 거죠. 직업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나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폭발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분은 다음날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됐어요. 그런 관점은 이거였어요. 아니 구직자하고 왜 싸울 필요가 있어? 그분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맞춰서 해 주고 규정과 어떤 준수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게 안내를 하면 되잖아요. 근데 굳이 제시하면서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싸울 일이 있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업무하실 때 막 그런 그 누군가한테 지시하려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.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, 그분은.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. 꼭 악성민원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. 선한 이야기 좀 해 볼게요. 한 가지를 요약을 해볼 건데 정말 좋은 구직자 내담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. 그러면 끝이에요. 청년층 그래서 저랑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의욕이 다 저하가 된 거죠. 아무래도 실업 상태가 6개월 정도 되면 이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'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인가?'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이제 상담을 하고 용기를 주고 또 채용 정보 찾아서 제공을 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과정을 거치고 모의 면접도 몇 번 진행하고 해서 정말 희망하는 그 좋은 기업에 입사를 했어. 입사 후에 "칭찬합시다."에 이런 글을 써 주시면서 취업하기 전날 찾아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커피 사 들고 와서 인사하는 그런 구직자분들. 취업 성공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 전날 너무 입사 준비로 바쁠 텐데도 찾아와서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최고의 구직자로 뽑습니다. 그런 사례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분도 장기 구직자이면서 청년이었는데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엄마가 진짜 끌려왔어, 끌려왔어. 그래서 인제 저를 만나게 됐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"단기적인 업무라도 할 수 있겠냐?"라고 하니까 자기는 사무 업무와 관련된 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치 금융권 있잖아요. 금융권에서 계약직 행원을 뽑는 게 있었어요. 제가 그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. 시험을 어차피 봐야 되니까. 그래서 하고 시험을 보고 정규직 전환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3-4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. 제가 가까운 근처에 그 금융기관에 안내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행원복을 입고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다고 찾아오신 거예요. 근데 엄마랑 같이 오셨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잊지 못할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왔는데 그 손편지가 또 기간 평가에 점수 가점이 붙어요. 그래서 그걸로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어머님께서 과 친구들 취업 못한 애들 몇 명 있는데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시라고 인제 하던 중에 제가 계약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. 그 장교 출신
그 선생님이 계셨어요.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. 이제 노는 거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또 취업 지원을 열심히 했죠. 그리고 빌딩 경비원으로 이제 취업이 돼서 가게 됐는데 아, 너 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. 정말 좀 올려줄까요? 막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의 노력의 결실로 되기 때문에 여기 찾아와서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.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시고 저한테 이제 커피 한 잔 사주시고 가셨는데 정말 너무나 저에게는 인상에 남은 구직자 분이세요. 송파 여성 경력 이음센터에서도 그분들 역시도 저에게는 최고의 구직자 선생님들이었어요. 지금 다 취업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에도 정말 저는 최고의 구직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현타를 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래도 직업 상담사를 하면서 그렇게 악성 민원을 접할 일은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쁘게 찍어주세요. 그럴게요. 찾으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. 또 열심히 찾겠다는 집념이 가득 찬 쌤.